몰입은 성공의 추진력, 몰입의 7가지 조건들. 종종 성공은 성공의 보장도 없고 계약을 한 것도 없고 그 어떤 예상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그것에 몰입하고 있을 때, 즉 기회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성공을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할 때 생겨난다. 오히려 그런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열려있는 자세로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우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망설이기보다는 작은 단계라도 먼저 시작하고 몸과 마음을 그 흐름에 온전히 맡겨보자. 그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너무 오래 방관하거나 심사숙고만 하다 보면 정작 기회를 붙잡을 순간을 놓칠 수도 있다. 몰입이 성공의 추진력을 만들어준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그저 몰입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 서서히 생겨난다는 점이다. 마치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바퀴가 점차 속도를 높이는 것처럼 행동이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은 또 다른 통찰이나 인간관계,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다. 그렇게 축적된 에너지는 더 많은 가능성과 다양한 자원, 그리고 당신이 그들로부터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함께할 만한 새로운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이는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심과 도전이 거듭되면서 쌓여가는 힘이다. 몰입의 순간순간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느새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지점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길 전체를 보지 말고 기꺼이 시작하라. 어떤 프로젝트나 목표 혹은 새로운 기회에 그저 몰입한다는 것은 한 발자국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용감하게 첫걸음을 떼는 것과 같다. 완벽히 짜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구체적인 성공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기에 막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기꺼이 그것에 몰입하고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야만 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꿈을 꾸면서도 어떻게 이뤄야 할지를 몰라서 혹은 길이 확실치 않고 결과가 불투명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곤 한다. 그러나 돌아보면 대부분의 커다란 성과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 직접 뛰어들어 탐험하며 배운 결과물이었다. 몰입한다는 것은 바로 그 미지의 바다에 뛰어드는 용기이며 항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태도다. 그냥 시작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논리적 단계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라.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도 우선 문 밖을 나서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나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나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완벽한 청사진이 없어도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 계단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이 원하던 곳에 도달하거나 혹은 예상보다 더 멋진 곳에 이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배움의 순간은 결국 당신의 역량과 내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믿음 속에서 첫 계단을 밟아라.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첫 계단을 밟아라 라는 말처럼 당장의 전부를 볼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지금 보이는 단 한 칸의 계단이라도 밟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명확한 꿈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갖고 출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때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일단 움직여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은 분야에 발을 담가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끝없이 생각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고 시도해보는 경험의 축적이다. 뭔가 하라. 바닷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바다를 건널 수는 없다. 바다는 그저 보고만 있다고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생각을 멈추고 직접 발을 담가야 물의 온도를 느낄 수 있고 헤엄쳐야 비로소 다른 편에 닿을 수 있다. 꿈이 분명하든 불분명하든 혹은 당장 목표가 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우선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활기를 불어넣는 첫걸음이 된다. 당신의 몰입은 인생을 움직이는 연료가 된다. 결국 몰입이란 생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행동으로부터의 깨달음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과정이다. 망설임이 앞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단지 그 망설임에 머물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아가 볼 때 몰입으로부터 시작되는 추진력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킨다. 새로이 찾아오는 기회와 사람 그리고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움직였을 때, 당신이 먼저 에너지를 보냈을 때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작점에 서성이는 대신 적어도 한 걸음 내딛어보자. 그 한 걸음이 빛과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도중에 길을 바꾸거나 목표를 수정해도 괜찮다. 이미 행동을 통해 배운 통찰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길 전체를 보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고 몰입이며 계속 전진하려는 의지다.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고 바로 그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들을 열어보일 것이다. 몰입하라. 계속 몰입하면 길이 나타날 것이다. 멈추지 말고 그저 시작하라. 그리고 당신의 몰입이 만들어내는 추진력을 신뢰하라. 그것이 당신을 꿈꾸던 곳 아니면 그보다 더 멋진 어딘가로 데려다 줄 것이다.
몰입의 7가지 조건들. 주위의 온갖 잡념과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활동에 온전히 빠져드는 몰입 상태는 창의적인 성취와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심리적 경험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달라지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을 정도로 활동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몰입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몰입을 촉진하고 방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음의 7가지 조건들은 여러 분야의 창의적 인물들이 실제로 몰입을 경험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1.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무언가를 해야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집중력이 쉽게 분산되고 진척 상황도 파악하기 어렵다. 창의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연구 분야의 권위자가 제안한 해결 과제가 목표가 되거나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견 충돌, 모순, 애매함과 같은 문제가 곧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음악 작곡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향을 만들거나 물리학자는 이론과 실험 결과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문제 혹은 목표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동기와 호기심을 느끼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 또한 이 목표는 특정 성취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영역 내의 조화를 회복하는 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분명해지는 순간 몰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마련된다. 2.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몰입을 지속하려면 자신의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중간중간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가의 경우 관객이나 비평가의 반응을 받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곡을 쓰는 작곡가에게는 창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평가 기준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전문가의 평가나 관중의 호응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중도 포기하는 일도 많다. 논문을 쓰는 학자들도 학계의 평론과 편집자의 피드백을 받기 전까지 불안감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자가 피드백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작업 결과물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계속해서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피드백 없이 무작정 열정만으로 달리다 보면 방향을 잃고 지치기 쉽다. 따라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 나갈 체계적 도구나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몰입 상태가 가장 잘 발현되는 환경은 해당 과제의 난이도와 자신의 능력이 적절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 일이 너무 쉬우면 권태를 느끼게 되고 반대로 너무 어려우면 불안과 좌절을 느껴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기 쉽다. 창의적인 작업의 경우 대부분 쉬울 리가 없다. 특히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연구 초기 단계에는 막막함과 어려움이 크게 다가온다. 예컨대 이론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일종의 투쟁과도 같아서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며칠을 고생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히 어렵지만 해볼 만한 과제를 선택하거나 반대로 현재 능력으로 가능한 목표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태도다. 처음에는 힘겹게 시작하지만 작은 진전이 축적되고 자연스러운 몰입에 접어드는 지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즐거운 몰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벽이 필요하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다는 희망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인내심 또한 요구된다. 4.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몰입 상태에 돌입하면 행위와 인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을 하거나 공식을 만들거나 붓을 잡고 캔버스를 칠하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따로 객관화하기보다 자신의 모든 인지적 에너지가 현재 행위에 집중된다. 그렇게 되면 잡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고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느낌을 받는다. 학자나 예술가들은 종종 이를 마치 흘러가는 물에 자신을 맡기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이 순간은 종종 몰입의 황금 구간으로 비유된다.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맞춰지고 목표가 확실하며 피드백도 인지 가능한 상태가 되면 행위와 인식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집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높은 만족감을 준다. 5. 방해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종종 주변으로부터 특이하다, 집착이 심하다 등의 평가를 받곤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 몰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자연스러운 태도일 수 있다. 몰입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은 외부 환경의 방해와 내부적인 심리적 방해이다. 한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몰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큰 연구 과제나 장기간의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재탐색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몰입을 위해서는 집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적 심리적
심리적 방어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작업실을 방음 처리하거나 가족이나 동료에게 이 시간에는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스스로도 잡념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거나 명상호흡법 등 의식적인 방법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기도 한다. 6. 자기 자신, 시간, 그리고 주변을 잊어야 한다. 이미 앞선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나 시간 감각, 주변 환경 등이 사라지는 단계에 접어든다. 이를테면 작곡가는 오랫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 연구자는 깊은 사색에 빠져 있다가 밤낮이 바뀌는지도 모른 채 이틀, 사흘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몰입의 극단적 형태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거의 해방된 채 오직 눈앞의 과제에만 전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자기 망각이나 무아지경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이는 자아에 대한 방어 기제나 자기 연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활동 그 자체에 몰두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7.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몰입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결과나 보상이 있더라도 결국 그 활동이 주는 즐거움과 의미가 최고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내적 보상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 보상은 논문이 통과되어 승진할 수 있다거나 콘서트에서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같은 외적 보상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의 기쁨, 새로운 발상을 떠올렸을 때 느끼는 전율, 대상을 깔끔하고 우아하게 표현해냈을 때의 쾌감 등 과정 자체에서 오는 희열이야말로 몰입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진정한 힘이다. 이처럼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몰입은 더욱 깊어지고 결과 역시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참신함과 탁월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으로 몰입 상태는 창의적 성취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위의 7가지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면 활동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 도전과 능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몰입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어 깊은 집중 상태가 형성된다.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몰입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점차 스스로와 주변, 시간마저 잊게 되면서 몰입의 정점에 이른다. 궁극적으로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몰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거나 누구나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조성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리고 그 몰입 속에서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 깊은 성취감,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